네,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무조건 알아야 하는 단축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알아둬야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컨트롤 G, 실행 취소인데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그 알파벳 G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단축키들이 워낙 대중적인 거라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실행 취소란 뭐냐? 이렇게 뭔가를 작업을 수행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뭐 다시 이걸 선택해서 다시 뭐 폰트를 바꾸고 이런 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그 전에 수행했던 작업을 되돌려줘요. 없던 일로. 그래서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컨트롤 G를 까먹으셨으면 여기 밑쪽 상단바에 보시면 제가 잘 보이라고 커서를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잘 보이시나요? 여기 왼쪽 실행 취소, 오른쪽 다시 재실행, 실행 취소, 재실행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취소 같은 경우에는 실행 취소를 계속 누르시면 계속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을 없애줘요. 그런데 이거를 그 최대 횟수가 기본이 25인가? 45번인가? 아무튼 정해져 있는데 그 횟수를 최대로 일단 바꿔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파일에 가면 옵션, 좀 잘렸는데 밑에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에 가서 고급으로 가시면 실행 취소 최대 횟수가 있어요. 이게 150이 최대인데 이렇게 150으로 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뭔가 굉장히 큰일이 터져서 실행 취소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할 때 과거의 나 자신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장이에요. 이렇게 PPT를 처음 틀었을 때 컨트롤 S를 누르면 기본으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뜨면서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위치에 뜨거나 아니면 여기 찾아보기로 가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면은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이렇게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시계로 바꾸면서 저장이 되죠. 그리고 저장이랑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약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파일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서 뭐 현재까지. 그럼 저장을 한번 하면 여기서 이 세트 포인트에 저장이 되고 또 저장을 하면 또 이만큼의 변경 상태가 반영된 만큼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 해당 파일만 계속 변경을 해서 나가는 건데 중간에 다른 이름으로 이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은 그대로 두고 내가 이만큼 변경한 그 변경 사항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파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약간 복사본처럼. 그래서 그 또 다른 파일에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시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 원래 이름에 있던 그 파일로 가시면 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새 가지, 나뭇가지를 뻗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A 같은 경우는 전체 선택이어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그 개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개체 안에서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은 이 텍스트 박스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A를 누르면 이 안에서 커서가 있는 이 안에 있는 채로 컨트롤 A를 누르면 텍스트가 전체가 선택이 될 거고요. 여기 말고 이런 슬라이드 같은 데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A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슬라이드 목록 이런 데 가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 목록이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해당 선택이 되어 있는 그 개체가 속한 거에 모든 거를 선택을 해주는 게 전체 선택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CV는 복사, 붙여넣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건 삭제를 조금 할게요. 예를 들어 여기 그냥 이걸 할게요. 컨트롤 C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클립보드, 복사한 것들이 쌓이는 그런 창고 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최근에 복사한 걸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V를 눌렀을 때 다시 붙여넣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번 지금 클립보드에는 그 가장 최근에 복사한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하나 만들고 싶으시면 또 컨트롤 C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컨트롤 C, V를 하게 되죠. 그리고 컨트롤 Shift C, V는 서식을 복사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서식은 이런 기본적으로 있는 텍스트
에 더딥혀진 어떤 효과,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C를 하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Shift 먼저 누르고 컨트롤 누르셔도 되고 동시에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내가 지금 복사하고 싶은 서식이 적용된 무언가를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Shift C를 했어요. 그럼 서식이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붙여넣고 싶은 거에 가서 컨트롤 Shift V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랑 지금 스타일이 똑같아졌죠.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쩔 때 좋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다른 슬라이드들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뭐 여기 가서도 이거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식을 한번 복사를 하신 후에 컨트롤 쉬프트 C, 그리고 다음 거 가서도 컨트롤 쉬프트 V, 여기도 컨트롤 쉬프트 V,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은 색깔 하나만 바뀌어서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여기에 기울임도 있고 밑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게 서식 복사입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Shift 단축키랑 컨트롤 단축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게 Shift, 이게 컨트롤 단축키예요. 우선 Shift랑 컨트롤이랑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다중 선택입니다. Shift든 컨트롤이든 뭐든 이제 개체를 여러 개 선택을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죠. 떼고 다시 Shift 누른 상태에서 뭐 여러 개, 또 당연히 다중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컨트롤은 아까 컨트롤 C, V 복사 붙여넣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C, V 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복사가 바로 돼버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그냥 나는 복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고 싶었던 거다, 그런 걸 할 때는 당연히 Shift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다가 실수로 조금 삐끗하면 약간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복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귀찮아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다중 선택하는 건 Shift로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이거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둘 다 다중 선택이니까 컨트롤을 누르든 Shift를 누르든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이 되는 건 똑같은데요. 컨트롤은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넣었다 뺐다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Shift는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게 전부 다 선택되죠. 그래서 조금 한꺼번에 선택할 때 편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Shift는 또 하나의 기능이, 약간 Shift는 정렬과 많은 게 연관되어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도형을 삽입할 때 이런 거를 딱 눌러서 Shift를 누른 채로 움직이면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정 도형을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누르고 Shift를 누른 채 이동을 하면은 딱 정확히 가로 세로 그 중심선이 일치하는 그 가로 세로 선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그냥 움직이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Shift는 이렇게. 그래서 Shift는 약간 좀 정렬, 좀 반듯한 거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은 아까 말했던 좀 복사 이런 거랑 연관이 깊은 건데요. 그래서 컨트롤 CV랑 다른 점이, 이걸 먼저 할게요. 컨트롤 D라는 게 있어요. 외우기 쉽게 하시려면 컨트롤 duplicat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대로 복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약간 이렇게 컨트롤 CV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 놓고 다시 컨트롤 V 하면 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CV는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거를 컨트롤 D로 할게요. 그럼 복제가 됐죠. 여기까지는 차이점을 모를 수 있는데 이만큼
이렇게 딱 비율을 맞춰서 해볼게요. 제가 딱 이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컨트롤 D 하면은 이렇게 그 컨트롤 복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실행한 그 액션까지 똑같이 카피해서 그대로 복제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런 점이 컨트롤 CV랑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이거는 어떤 때 자주 사용을 하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뭐 체크 패턴을 만들고 싶다. 그럼 컨트롤 CV로 이걸 만들려면 이렇게 수동으로 조금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름 그리드가 떠서 제 나름대로 여백을 맞춘다고 맞춘 건데 조금 어긋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귀찮고, 그죠? 이럴 때는 이거를 컨트롤 D 해서 딱 이만큼 대충 간격을 설정해주고 DDDDDDD 하면 딱 이쁘게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럴 때 컨트롤 D 그대로 복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새 슬라이드를 생성을 할 때 여기서 우클릭해서 새 슬라이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기본 PPT를 처음 틀었을 때 나오는 그 레이아웃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매번 지우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일단 한번 이제 깨끗한 빈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컨트롤 DDDDD 이런 식으로 해서 새 슬라이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M이라는 게 생각보다 편해요. 새 슬라이드 생성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묶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자주 쓰이는 기능이에요. 그룹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제가 저번 시간에 했을 때 물건 하나는 종이 한 장에 놓인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룹은 어떤 거냐면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 장의 종이 위에 올려놓도록 바꾸는 거예요. 원래 물건 하나에 종이 한 장이었는데 이제 종이 한 장에 여러 가지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때 이 그룹의 전체 사이즈 이 사이즈는 이 안에 있는 그 개체들의 그 동서남북으로 가장 멀리 뻗어나간 방향 그거에 맞춰서 지금 사이즈가 정해져요. 그룹 전체 사이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저 안에 있는 걸 조금 움직이면은 이거 그룹 부피도 바뀌고 그룹을 이렇게 늘리면 안에 것도 좀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그리고 이 그룹을 어떤 때 쓰냐?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할 때도 쓰고 지금 이 제목 밑에 있죠. 이 그룹이 지금 한 장의 종이에 놓았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오면 그 종이를 맨 앞으로 옮겼으니까 이 안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다 맨 앞으로 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한 장의 종이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룹을 풀고 싶을 땐 컨트롤 쉬프트 G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다시 원상 복귀가 되죠. 근데 그러면 이 단축키가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쉽게 외우는 건 컨트롤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외우기 싫으시면 여기 도형이니까 선택을 하셨을 때 도형 서식이 뜨죠. 여기 이쪽 메뉴에 가면 개체 그룹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룹 해제, 그룹 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쉽게 그룹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단축키들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단축키들은 정말 많지만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글에 파워포인트 단축키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인데 이게 단축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이런 기능 단축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알면은 뭐 큰 시간에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축키를 너무 많이 외우는 것도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필수시고요. 나머지는 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